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다시 행동주의 펀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건은 주총이 열리기 6주 전까지는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이런 움직임들이 집중되는데요. 기존에는 찻잔 속 태풍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면 올해는 자본시장 규정이 강화되면서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옆에 표에 나와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헤지펀드 주주 서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지주 전환, 배당 확대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삼성물산의 외국계 펀드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작년만 3번째입니다. 외에도 쉰들러 경영권 분쟁을 지속 중인 현대그룹과 상속 분쟁 중인 LG그룹의 실체스터까지 이 주주 행동과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현안들이 공통적으로 상속세나 자사주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세력의 개입이 결국 주가의 단기 급등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4년 실적 턴어라운드 반도체에 주목하자라는 기사로 준비를 했는데요. 24년 증시 대전망 업종 및 섹터를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뽑아본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반도체를 최선호 업종으로 뽑았고요. 그 이후에는 AI나 로봇주들이 이었는데요. 일단 시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AI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요가 아주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다시 투자를 대폭 늘리고 가동률을 빠르게 높일 경우에는 주가 반등이 하반기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또 대선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금리 안정 수혜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안정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이 상반기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에너지와 방산 업종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올해 탄탄한 투자 전략 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부동산 PF 관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태영건설이 시공능력 16위 업체인 태영건설이 지난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가 있었죠. 이를 시작으로 부동산 PF 위기가 우리 건설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금융권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영건설의 주가는 3거래 연속 내렸습니다. 특히 27일엔 20% 가까운 급락 보였고요. GS건설, 동부건설도 5, 6%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PF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만큼 건설주의 움직임은 새해에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동산 악재가 결국 금융권 연체율 상승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6월 말 연체율은 6.18%대였는데요. 연말 연체율도 이와 비슷한 5,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뱅크런 사태 진정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목표 연체율인 4%를 제시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라 연체율이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동산 악재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 옆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이었습니다.